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1년에 2번밖에 투자할 수 없는 방법이 또 돌아왔습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오늘은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기리분들, 며칠 전에 MSCI 투자법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200이 도대체 뭔지 깔끔하게 알아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이란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업 등 8개 산업군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200이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가면 갈수록 의미가 퇴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1년에 4번은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에 2번 6월달, 12월달에 정기 변경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기 변경 때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편출되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공부한 이유가 바로 12월 정기 변경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코스피 200을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은 선물과 현물을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 대상입니다. 그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 시 종목 구성을 재편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련 기사를 보면서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수 교체, 현대중공업 메리츠 노려라. 12월 올해의 마지막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편입 예상 종목을 미리 매수해라, 이러한 조언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 상장 지수펀드, ETF 등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SCI랑 똑같죠. 그래서 날짜가 언젠데 그걸 봤더니 올해 12월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12월 9일 종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종목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11월 하순께 정기 변경 종목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200에 어떤 게 들어가나 그걸 봤더니 이번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는 4개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메리츠 증권과 유안타 증권은 모두 메리츠 금융지주, 명신산업, PI 첨단소재, SL을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IPO 되어 현대중공업이랑 카카오페이의 특례 편입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7일 상장했고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3일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지수에 추가 편입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개 기업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두 개 기업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11월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편입되면은 지금 10월 초야, 왜 벌써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편입 종목 수급 효과에 따른 주가의 긍정적 흐름은 정기 변경 2개월 전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자는 정기 변경일 전후로 편입 예상 종목을 일찌감치 매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믿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에 그랬는지 숫자를 한번 봐야겠죠. 메리츠 증권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은 정기 변경일 2개월 전에 코스피 200 편입 예상 종목을 사서 정기 변경일 1개월 뒤 파는 전략을 2010년 이후 13번 중 10번이나 유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값 기준 코스피 지수 대비 수익률이 12%나 높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가 10% 올랐다면 이 주식들은 거의 22%나 올랐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편출 종목이라고 무조건 팔아야 되나?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편입 종목은 충분히 유효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편출 종목은 무조건 주가가 빠지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코스피 200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은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기사를 보면서 어떠한 흐름인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아까 기사에서 이런 말을 했죠. 메리츠 증권이랑 유안타 증권이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다른 증권사도 예측을 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삼성증권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예측한 이렇게 3가지의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메리츠 증권, 유안타 증권, 삼성증권. 이 3가지 증권사에서 예측한 그러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리츠, 그 다음에 유안타는 편입 예상은 똑같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메리츠 금융지주, PI 첨단소재, SL 명신산업, 이렇게 5개가 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반면 삼성증권은 메리츠 금융지주, PI 첨단소재, SL 명신산업 플러스 한일시멘트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다만 어느 증권사가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리포트가 9월 24일에 나왔고 그리고 메리츠랑 유안타는 10월 6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니 시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맞출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메리츠, 그 다음에 유안타가 예측한 이 5개가 편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아까
아까 기사에서 본 것처럼 카카오페이 특례 편입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편출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편출은 편입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함양식품, 일양약품, LX 하우시스, LX 홀딩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공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K 디스커버리, FNF 홀딩스, 롯데 하이마트, 넥센타이어 이렇게 네 가지는 공통되진 않았지만 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피 200도 봤으니까 코스닥 150도 봐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기업, 그 다음에 편출되는 기업의 대표적인 것들 그냥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입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순위가 높아졌으니까 편입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최근 들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국내 최초의 보험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PI 첨단 소재.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으나 하지만 모든 이평선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그걸 봤더니 PI 필름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14년부터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에스에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자동차주가 슬금슬금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죠. 그 흐름을 타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SL이 뭐하는 회사인가 그걸 봤더니 자동차 램프, 샤시 등 제품 제조회사라고 하네요. 또한 주요 고객은 현대, 기아, GM, 포드 이러한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최근 들어 주가가 살짝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명신산업 자동차랑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몇몇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는 핫스탬핑 공법을 활용해서 차체 부품을 만드는데 그걸 사용하면은 차가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디에 쓸까요? 바로 전기차에 쓰겠죠. 전기차는 무게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중공업 최근 상장한 기업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편출 예상 기업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업들이 딱 보시다시피 모든 이평선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양식품 쭉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양약품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LX 하우시스 쭉 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X 홀딩스 쭉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연히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서 편출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러한 현상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출보다는 편입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대로 코스피 200, 메리츠, 유안타, 삼성증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공통된 게 메리츠 금융지주, PI 첨단소재, SL, 명신산업, 플러스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이렇게 꼽을 수 있고요. 편출 기업은 아래에 있으니까 기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스크린샷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닥 150 이것도 봐야겠죠. 그리고 코스닥 150은 코스피 200보다 조금 더 야수 같은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코스피 150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액티브성 자금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할 때도 빠르게 이익을 봤으면 이익을 확정하는 그러한 전략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50의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이걸 딱 봤더니 너무 많습니다. 편입 예상이 정말 많네요. 이 중에서 겹치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원익 QNC, 쿠콘, 유바이로직스 여기에 플러스 HK이노엔이랑 에코프로 HN이 특례 편입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편출 기업도 정말 이렇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공통된 것만 보자면은 G3BNT, 동국 SNC, 슈피겐 코리아, 레몬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이 편출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이렇게 정말 많다는 거 이 부분은 일시정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스크린샷을 찍으신 다음에 기류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1년에 2번밖에 없는 투자 전략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죠. 이 중에서는 편출보다는 편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류분들도 이번 연휴에 쭉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수하실 때 이 말을 잊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린가? 만약 이 기업들을 몇 개를 샀는데 그 기업들이 100% 오른다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이미 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니 손실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분들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혹여나 물리더라도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다 오르겠지 이러한 확신이 생기는 기업들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업분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